전기차의 시대가 좀 다른 챕터로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 때문인데요. 제가 지금 기아 EV9 시승하고 있습니다. 아주 뜨거운 차죠. 자세한 얘기 들어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이 차는 장단점이 되게 뚜렷한 차예요. 일단 장점과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장점은 제가 몇 가지 좀 찾아보니까요, 이 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시장은 40대 남성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첫 번째 장점이 바로 공간감이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공간감이고요. 이런 사이즈의 전기차가 나온 게 사실은 최초죠. 현대에서 아이오닉 7을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요, EV9이 먼저 나왔고요. 보통 기아차들이 EV6 GT도 그렇고 뭔가 좀 먼저 좀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좀 더 실험적인 느낌이 있고 좀 더 도전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기아 EV6도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EV9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점 공간감, 두 번째 장점 얼리 어댑터적인 어떤 이미지, 그 도전적인 느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일단 공간감은 사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입니다. 이 차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5m 넘고 거의 2m에 가깝고요, 전고도 진짜 높고 3열까지 진짜 풍성하게 쓸 수 있는 차예요. 1열에 2명, 2열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거 2명, 그리고 3열에 2명, 그래서 6명이 탈 수 있고요. 그리고 2열이 3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6인승 혹은 7인승으로 완벽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죠. 부품 수가 적고요, 당연히 배터리가 밑에 깔려 있고, 그리고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시트를 배치를 하고 어떤 공간을 확보하기에 확실히 좀 더 용이한 그런 구조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전기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위블 시트가 있죠. 뒷좌석이 2열이 이렇게 좀 돌아가요.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살짝 돌려서 바깥쪽을 보는 정도로만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요. 180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2열 승객과 3열 승객이 마주보고 앉을 수도 있고요, 3열에 앉아서 2열 위에 발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풋레스트처럼. 그리고 2열에 앉아서 3열에 발을 올려놓을 수도 있겠죠. 뭐 그게 주행하는 상태에서는 약간 KTX 역방향 같은 느낌이어서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좀 앉아서 쉰다고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뒷문을 열고 트렁크까지 열어놓은 다음에 2열을 뒤집어 놓고 앉아서 다리를 뻗고 앉으면 꽤나 쾌적한 그런 공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 차의 저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가장 좀 라이프스타일적으로 저한테 좀 맞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무빙 오피스예요. 아이오닉 5나 6도 사실은 오피스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넓고요, 그리고 V2L 가능하고, 그리고 V2L 아니더라도 그냥 220V 꽂고 멀티탭으로 연결한 다음에 뭐 웬만한 노트북이랑 이런 것들은 다 돌아가니까 사실 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죠. 저 같은 소규모 크리에이터 사업가에게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가도 마찬가지죠. 작가는 사실은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원고를 한참 쓰고 있는데 세 번째 책이 곧 나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책의 원고를 쓸 때 오늘은 서울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 가까운 어딘가에 초록이 좀 많은 데로 가고 싶어, 그러면 진짜 어디든지 가서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유틸리티 모드 켜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하면 그냥 뭐 거기 사무실인 거죠.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얼리 어댑터적인 느낌이 있죠. 사실은 가장 소구력이 높은 집단이었던 40대 남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40대 남성은 좀 여유가 있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층이에요. 사실 올라갈수록 그렇죠. 40대, 50대, 30대는 한참 뭔가를 다져가야 되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40대는 약간 결실을 보기 시작하는 시기? 저는 아직도 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래야 되는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가족도 있고 공간이 중요하실 거예요. 가족이 편하게 이제 좀 주말이 되면 좀 멀리도 가고 싶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그걸 좀 충족시켜줄 수 있죠. 멈추지 않는 호기심, 그리고 뭔가 도전하고 싶은, 나는 아직 너무 젊고, 40대, 요즘 40대는 거의 뭐 80년대, 30대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너무 젊고 패기가 있고 막 새로운 거 너무 재밌고 차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옵션 더해서 뭐 한 이제 기본 7,600만 원 정도부터 한 8천만 원대 후반까지 가고, 이륜까지 합치면요, 싱글 모터까지 합치면,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옵션들을 좀 더하면 9,600, 700 정도면 이제 살 수 있단 말이죠. 오케이, 큰맘 먹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좋은 차를 살게. 근데 여러 가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차야, EV9. 이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도 조금 좀 재미가 있는 게요, 저는 사실은 기아의 디자인 언어가 난해하다고 생각해요. 어포짓 유나이티드라는 그 철학 자체가 좀 난해하죠. 반대되는 어떤 것들을 하나로 유나이티드 시킨다는 건데요,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한다는 건데,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서 사실은 계속 차를 만들고 계십니다. 기아에서는 자연이 그렇잖아요. 울퉁불퉁한
바위와 가장 부드럽고 뭐랄까 유연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게 자연이고요. 가장 여리여리한 잔디와 가장 올곧은 나무 둥치가 같이 공존하는 게 자연입니다. 자연의 풍경이죠. 그런 점에서 어떤 되게 좀 잘 어우러지지 않을 법한 디테일들을 차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에서 잘 조화시키겠다. 그를 통해서 어떤 아름다움을 내가 쟁취하겠다. 그것이 이제 기아의 디자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다들 약간 좀 도전적인 디자인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디테일이 특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쉐입을 보면, 그리고 볼륨감을 보면 제가 그렇게 뭐 도전적이거나 어렵진 않아요. 근데 디테일들이, 특히 헤드램프와 리어램프를 그리는 감각이 꽤나 도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EV9도 그렇죠. 헤드램프 디자인도 도전적이고요. 리어램프도 꽤나 복잡한 형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왜 저렇게 복잡하게 별자리를 리어램프랑 헤드램프에다 저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제가 이해한 것은 기아의 디자인 철학은 점과 선의 디자인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점을 이으면 선이 되고요. 그 별자리라는 게 그렇죠.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불규칙하게 떠있는 별들을 상상력으로 선으로 이은 거죠. 그 다음에 아예 그림을 그려버린 게 별자리의 정체인데요. 거기다 이야기까지 덧붙이면 신화가 나오죠. 그런데 기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점들을 본 다음에 선으로 잇고요. 그 다음에 선이 끊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다 이렇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리어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가운데로 이으면 밑에가 한 덩어리가 되고요. 그게 마치 호랑이 코 그릴, 기아가 되게 오랫동안 하고 있는 그 디자인 큐죠. 그게 위에 보이기도 하고 윗부분에 또 이렇게 또 형태가 그려지기도 합니다. 옆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죠. 옆에서 전개된 선들이 쭉 옆으로 이어지면요, 차 하나가, 한 대의 차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선들, 약간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선들을 혹시 이런 의도일까?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어가 보면 마치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이야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차를 보면 이질감이 조금은 사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빼놓고요, 그냥 이렇게 딱 보면 되게 도전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현대는 되게 좀 절제된 디자인을 하고 있죠.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라거나 전체적으로 되게 좀 담백하고, 이번에 나온 산타페는 안 그렇던데. 어쨌든 현대는 좀 자유분방한 와중에 정제된 차들은 되게 정제된 디자인으로 가고 있어요. 비교해보면 기아는 확실히 좀 그런 구석이 있다. 그래서 역시 모험심이 넘치는 40대 우리 또래 아저씨들의 어떤 마음을 건드리는 구석이 있다. 공간 너무 넓잖아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실은 한국에서는 그 돈씨를 재패할 수 있는 무법의 논리가 바로 공간이 아닐까. 야, 이 돈에 이렇게 넓은 공간, 게다 전기차인데 이런 차 또 있어? 없어. 이렇게 이 논리가 성립한다. 그게 EV9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단점들을 이제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단점은요, 디테일에 있습니다. 사실은 디테일에 있어요. 첫 번째 단점은 이 인테리어 재질이에요. 인테리어 재질이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가장 세련된 거는요, 요 앞에 있는 이 나무 느낌의 디테일, 요 앞에 베니어,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여기 직물,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직물, 이게 가장 세련된 디테일입니다. 그리고 12.3인치 디스플레이 이렇게 이어진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요. 일단 재질부터 얘기할게요. 너무 플라스틱이 많아요, 이런데. 그리고 여기는 괜찮은데요, 여긴 괜찮지만 이런데 다 여기, 그러니까 약간 그리고 가운데에 여기 센터 콘솔에 보면 이렇게 드르륵 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도 의도는 알겠어요. 북유럽 가구, 옛날 클래식 가구들 보면, 앤틱 가구들 보면 정말 이 열고 닫는 걸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얇게 해가지고 스르륵 스르륵 할 수 있게 해놓는 그런 디테일들이 있어요. 옛날 우리 TV장 같은 것도 이런 디테일이 되게 많아요. 나무만 가지고 여다지를 할 때 많이 쓰는 디테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플라스틱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하셨다.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습니다. 의도와 이상이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플라스틱, 사실은 저는 플라스틱을 쓰는 것에 딱히 그렇게 불만은 없어요. 근데 플라스틱을 가공하는 이 파이널 타치가 이게 아니지 않았나. 너무 반들반들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8천만 원, 9천만 원까지 가는 자동차를 탔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정서적인 만족감에서 살짝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디스플레이가 이어져 있는 거 아주 세련되고 좋습니다. 근데 가운데가요, 보통 여기가 디스플레이 두 개가 이어져 있으면 이게 풀로 이렇게 넓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가 좀 비잖아요. 그게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공조장치 패널을 심으셨어요. 공조장치 패널 심은 거 좋습니다. 사실은 여기 가운데 이 센터 디스플레이 부분, 이 아랫부분 센터 패시아를 최대한 비우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를 비우고 공조장치 패널을 어딘가 넣어야 되는데 할 때 뭐 넣을 수 있는, 논리적
정치적인 위치이기도 하죠. 그런데 안 보여요, 운전할 때. 이거는 나중에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센터 패시아를 심플하게 하고 싶었다고 제가 생각하는 단서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요 위에 홈, 맵, 서치, 미디어, 즐겨찾기, 셋업, 요 버튼들이 이음새도 없고 버튼도 아니에요. 여기 그냥 터치라고 해야 되나? 햅틱 반응이 있는 터치 버튼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햅틱이요, 약간 누르기가 애매해요. 잘 안 눌려요. 그냥 이렇게 운전하다가 가끔 왜 맵이랑 미디어 왔다 갔다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경계는 잘 안 눌리고, 당연히 경계는 안 눌려겠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걸 좀 잘하는 브랜드가 아우디예요. 아우디는 햅틱을 되게 잘 씁니다. 잘 눌리는 햅틱이죠. 그래서 내가 누르고 있다는 느낌은 정확히 가질 수 있으면서 쉽게 눌릴 수 있는 햅틱 버튼이 있거든요. 근데 요것은 조금 아쉽다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쉬운 점은 바로 스티어링 휠의 버튼 구성인데요. 왼쪽에 ADAS 기능이 있고 오른쪽에 인포테인먼트 다룰 수 있는 버튼들이 있는 거 좋습니다. 잘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드라이브 모드랑 터레인 모드가 밑에 있거든요. 자, 운전을 우리가 보통 파지를 할 때 3시, 9시가 기본입니다. 이렇게 주고 운전을 하죠.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보통 이쪽에 있거나 이 위에 있는 것이 편합니다. 왼손으로 누르는 게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BMW라거나 아이오닉 5N도 여기에 N 버튼이 2개가 있잖아요. 그 패들 시프트가 이쪽에 있는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누르기 좋은 위치였다면 패들 시프트가 여기 있었겠지. 그죠? 그러니까 파지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려면 이렇게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중에 바꾸진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인테리어에서 오는 제가 느끼는 불만은 어떤 거냐면요, 그냥 이 버튼 구성이 조금 산만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좀 더 정리가 되면 훨씬 더 멋진 차가 되지 않았을까? 플라스틱이 문제가 아니라 이 플라스틱을 다루는 어떤 터치를 조금 더 세련되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혹은 여기에 쓰는 뭐 우레탄이나 직물의 범이라거나 모양이나 디자인 같은 거를 조금 어떻게 살짝 좀 마무리를, 파이널 터치를 고급스럽게 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럭셔리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배터리에, 이 정도 주행 거리에 이런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큰 차가 고급스럽게까지 하려면 더 비싸야 될 거예요. 아마 현대가 EV7을 내놓을 때는 더 비쌀 겁니다. 그리고 더 뭐 디테일이나 이런 데서 훨씬 만족감이 있겠죠. 그런 느낌들이 있고요. 그런 와중에 이런 공간감에서 오는 뿌듯함, 그리고 약간 디테일에서 오는 아쉬움을 상쇄시켜주는 메리디안 오디오 시스템,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 이 공간을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중도를 아는 사운드 시스템이에요. 메리디안은 원래 디지털 음원의 재생을 잘하는 것으로 정평이 난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어떤 음악을 재생을 해도 아쉬움이 없고, 그 파워라거나 공간감이라거나 디테일에서 새로움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신나게 들으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른 장르들을 좀 도전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평소에 아이폰, 이어폰, 뭐 에어팟이나 이런 걸로 음악을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안 들리던 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역시 막 프리미엄 사운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자라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막 버메스터, 바우앤 윌킨스, 볼보 바우앤 윌킨스, 막 진짜 막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의 버메스터, 이런 거랑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하지만 이 차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즐길 수 있는 어떤 기대치는 충분히 상회하는 사운드 시스템이다, 이 메리디안 시스템. 명불허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아와 메리디안의 조합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뭐 디테일 나는 괜찮아, 그냥 공간 제일 중요하고 효율적이었으면 좋겠고 좀 앞서가는 느낌 나 갖고 싶어. 하지만 나 음악 듣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요즘 음악 너무 듣는 거 좋아하고, 새로운 음악을 찾아서 듣고 싶어하고, 갑자기 안 들리던 소리가 듣는 게 난 너무 좋아. 예를 들어 뭐 교향곡을 듣는데 진짜 저 뒤에서 되게 좀 작은 관악기들 있잖아요. 피리 같은 거, 플룻 같은 거, 소리가 자칫하면 묻힐 수 있는 어떤 악기의 소리가 섬세하게 들린다. 혹은 뭐 기타 연주를 듣는데 현을 튕기는 소리가 너무 낭만적으로 갑자기 들린다. 이런 경험을 하면 충분히 사랑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기아 EV9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들 화이팅입니다. 대한민국 40대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기아도 화이팅입니다. 뭔가 이렇게 좀 도전적으로 시장을 선도해가는 느낌,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포짓 유나이티드라는 이 디자인 철학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어떻게 염으로 갈지를 지켜보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즐거움입니다. 차가 개별 모델들이 한 대 한 대가 나왔을 때 호불호를 생각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은 일이죠. 나 저거 마음에 안 들어. 별론데? 너무 예쁜데?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하지만 브랜드의 어떤 생명력, 어떤 철학의 중요함, 이런 것들을 좀 긴 호흡으로 놓고 봤을 때 기아는 충분히 도전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시장은 기아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충분히 화답을 받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것보다 행복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아 EV9 시승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말씀드리지 못한 게 좀 많이 있는데, 이것은 기아가 저희 더파크를 초대해 주셨을 때 왜 우리 안 불러주는 겁니까? 제가 편지라도 한 통 써야 되는데 이메일로 한번 인사를 드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얼른 제가 기아의 시승행사에 초대받을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 되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 마지막으로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